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자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선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생명 제가 살려드린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일단 우리가 이제 경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경고매매법으로 진행을 했고, 또 이 구간에서 과열 신호 뜨면서 매도 타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던 것도 역전 밴드 매매 기법이죠. 파이낸서 기준으로 일단 매매를 접근을 한 거고, 과열 표시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타점을 잡는 건데, 오늘은 이제 대한광통신이 아랫꼬리도 달았고 유지선이 지지가 됐지만 사실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참 요즘 시장의 종목들 대단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경고가 2번이 들어가면서 2번 다 엄청난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줬는데, 이번에 이 경고도 잘 움직여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앞에 이 대한광통신의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다음번에 또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제가 타점을 드리면 그때 매도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급등주라고 하더라도 뭐 10% 20%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가져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한광통신이니까. 근데 이게 빠질 때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거 한번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고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까지는 일단 경고 구간에 있으니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흐름이 최근에 나왔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주성엔지니어라든지 다 유지선 기준점으로 움직이고 있고, 유지선이 살짝 깨지더라도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랑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흐름 체크할 거고, 지금 현재 추가 매수라든지 뭐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며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이 구간에서 빨간 선이라고 해서 그냥 덥석 물었다면은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는 이 경고 해제라는 이 이슈나 혹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버티기, 이 구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보고, 대한광통신은 지금 현재 명백하게 얘기해서 보유자의 권한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어가지고 몇백 프로 수익을 나셨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직전 영상에서 같이 매수하셨던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는 거지, 지금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건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대한광통신 거래를 하는 데 있어 대응할 수 있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다 풀어드릴 건데, 오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결국에 여기서 반등 잘하고 뭐 주성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처럼 신고가 또 내야겠죠. 여러분의 댓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사실 미리 제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었지만 시세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경고만 가지고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이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타점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경고가 들어가서 밀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타점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데,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지금 경고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최고가에서 나왔던 이 파란색 신호와 어제 제 음복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 내용을 짧게 한번 다시 보고 갈 거예요. 이 두 개를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투자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 경고매매법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을 때 이 7,000원대 언더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세가 세력들이 지금 들어 올리는데, 광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18,000원이 넘어가는 구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18,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죠. 오늘 매수하셨거나 하셨던 분들도 14,600원을 지켜내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왔었고, 여기서 바로 첫 번째입니다. 최고점에 나왔던 이날과 바로 어제의 영상인데, 그거 한번 집중해 주세요. 빨리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광통신도 유지선만 안 깨면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한광통신이 현재 3만원대 부근에 있는 종목이고 유지선은 지금 2만원대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이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데, 그러면 3만원대에 있는 종목을 2만원대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유를 적어드렸지만 영상 여기서 첫 번째에서 매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경고가 너무 위로 올라가기가 벅차요. 경고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3개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유지선을 버텨내주는 게 일단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선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가별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2만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타점을 한번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 추매하는 구간에서 한 번은 좀 해주셔야 돼요. 가격대가 2만 5천원 지금 만약 손실이신 분들은 한번 조금이라도 괜찮거든요. 조금이라도 해놔야지 아래쪽으로 밀린 구간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잡아 놓으면 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고가권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경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고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게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이 유지선을 타고 또 하나의 급등이 나오는 주성 엔지링 같은 패턴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고에 들어가면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고가 나왔을 때 이 유지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빨간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경고 매매법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처음 보신 분 계실까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4, 5일 이후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데, 그래서 7,000원대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것도 그런 동향입니다. 수경 해제 판단의 주가 동향은 수경이 해제되는 판단하는 구간에 가까워지면 종목이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7,000원대에서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고, 또 이 구간대에서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아래쪽 부분들 생각하고 있지만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결국에 유지선을 타고 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여튼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 급등을 바란다, 이 부분은 사실상으로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살짝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경고 구간이기도 하고, 대우건설도 보시면은 오늘 경고 이제 해제가 되죠. 해제 판단일이 되니까 오후장에 급등하고 올라오더니 시간에서도 플러스 좀 전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 상승 이상 나왔던 종목들은 대우건설 같이 경고가 풀리기 전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 대한광통신 아래 꼬리가 달면서 유지선을 버텨내주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가 잘만 버텨주면은 또 세력이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살짝 밀리면서 털기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걸 패턴을 한번 보면은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이 이렇게 기다가 한번 퍽 하고 나와서 처음에 대한광통신 출발할 때처럼 이제 경고가 들어가고 나서는 옆으로 버텨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급하게 나왔었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나의 키포인트는 유지선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리시던 분들은 살짝 매수가 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점도 잡아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아온 걸 가져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추세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끝까지 못 먹으면 또 아쉬우니까 일부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선 유지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고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2일차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 3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4,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관리가 하루 이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지선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바로 양봉을 뜨면서 어느 정도 이 현재 구간에서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정말 베스트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주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는 상태가 살짝 더 반등이 나와서 움직여준다면은, 그러면 진짜 경고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대한광통신 그렇게까지 바라기보다는 경고 좀 잘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는 이 고점 타이밍에 우리는 하나만, 이 시그널이
과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인지, 앞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가열이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첫 번째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몇백 원대에다가 3,000원까지 올라오니까 한 번 나왔던 게 지금 최근에 얼마나 강하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운이 나쁘게 우리로 같은 걸 잡았을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강통신 같은 게 다시 한번 우리 저 파란색 과열 부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약간의 노하우는 있어야겠지만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말씀드릴 수 있었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 양봉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열 시도가 뜬 상태가 바로 앞에서 많이 떴었잖아요. 맞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떴었으니까 이런 과열 신호가 뜨는 상태에서 고점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 빨간 선과 이 회색 아래로 내려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쭉 올라오다가 계속적으로 잘 버텨내주고 나서 이 구간이 깨지는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매도 타점이 나와가지고 절반 매도를 말씀드렸더니 제대로 못 파신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번에 타점이 나올 때는 꼭 관리 한번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급하게 빠지는 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험이나 리스크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점이 왔을 때 영상은 저녁에 올라와서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단체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해보자고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건데, 이런 매도의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같이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기고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광통신 기본적인 내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한광통신을 지금 유지선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마디값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 마디값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마디값보다 파단값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오늘 이 구간에 내려오면 조정이 돼버리는 건데, 이 현재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또 유지선과 중첩되니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오늘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부분의 흐름은 또 우리가 하루하루 같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가져가면서 고가인 이런 가격대 구간에서 최고점 매도까지 홀딩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점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도 짧게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요, 아직 경고 2일차에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 조정에 대해서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조정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유지선이 중요하다. 유지선이 지켜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추가적인 고점도 기대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지금 시장의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파란 신호들이 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빠질 때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유지선을 살짝 깨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갖고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그 기준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알기는 좀 어렵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대한광통신이 양호한지 나쁜지 이 부분들의 판단은 하기가 지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생기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절 버텨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래쪽에 우리가 눌리면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세력의 매집 단가가 올라오는 역전 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집중해 줘야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선이 유지가 되면 반등이 나올 건데 다음번에 또 이런 타점들이 나오게 되면은 관리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줄 때 워낙에 고가에서 제가 드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분차트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빠진데도 분차트로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매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다음번에는 꼭 우리가 관리 잘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몇십 %가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를 좀 지키고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소중한 타점들 한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오늘 내용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점은 유지선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 딱 두 개만 일단 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